자, 그러면 유압 실린더 사용법으로 들어가죠. 유압 실린더는 이제 맨 마지막 있는 아이콘이니까 선택을 해주면 이렇게 화면이 떴죠. 유압 실린더 굉장히 좀 복잡하죠. 뭐 여기서 뭐 대부분 그 맨 위에 것만 관심이 있을 것 같은데, 그 유압 실린더 설계할 때는 사실은 이렇게 세 가지가 가장 중요한데, 이게 요 밑에 두 가지가 뭐 골치 아프기만 하고 관계가 없다고 생각되실 수도 있는데, 실제로 그 금형 쪽 업무하면서 관계가 상당히 있죠. 상당히 있어서 만들어 놨는데, 뭐 일단 사용법을 보죠. 우선 그 맨 위에 출력 하중은 요 왼쪽의 그림에서 보듯이 지금 이쪽에 압력이 작용하면 정방향이고, 거꾸로 이쪽에 압력이 작용할 때는 역방향이죠. 표시를 F로 해놨고 이쪽은 F1으로 해놨고, 여기서 정방향, 역방향 이렇게 선택하게 돼 있죠. 이쪽도 정방향, 역방향이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실린더도 저압용이냐 고압용이냐 이게 틀리죠. 그 이제 저압용 같으면 이 로드경이 좀 가늘고, 고압용일 때는 로드경이 좀 굵죠. 그럼 이제 한번 해보죠. 예를 들어서 실린더 내경이 32파이면 사용 압력이 70kg 작용하고, 실린더 종류는 이제 저압용으로 했을 때 하중 방향이 정방향일 때 실행해주면 563kg 정도 걸리는 거죠. 그리고 이때 이제 고압용으로 해도 사용 압력이 같으면 뭐 정방향일 때는 실행해주면 똑같이 나오겠죠. 그리고 이제 역방향도 실행해주면 이렇게 작게 나올 텐데, 이때 이제 저압용으로 해줘도 실행해주면 같지요. 왜 같냐 하면 그건 한번 여기서 볼까요? 여기 이제 그 설치 폴더에 보면 그 여기 카탈로그라고 있는데, 거기 보면 이제 유압 실린더 그 카탈로그가 이제 엑셀 파일로 돼 있죠. 엑셀 파일로 돼 있는데, 이렇게 보면 실린더 내경이죠. 내경에 따라서 이쪽이 이제 고압용의 그 로드고, 이쪽이 이제 저압용 로드죠. 그래서 이렇게 그 지금 32파이 같을 때는 같죠. 한번 이제 계속 가보죠. 다음에 이제 만약에 그러면 이제 그 실린더 내경이 63파이면 역방향이면 실행하면 1.75톤 나왔고, 고압용이면 오히려 적게 나오겠죠. 적게 나오는 이유는 여기서 63파이면 이 로드경이 고압용이 더 크지요. 그러니까 이제 당연히 적게 나오는데, 그 대신에 그 사용 압력이 고압용은 140까지 쓸 수 있는 거고 140까지 쓸 수 있죠. 저압용은 70까지 사용하게 돼 있죠. 그러니까 그 로드경이 틀려도, 로드경이 고압용이 이제 더 굵어도 이제 실제 사용 압력까지 고려하면 그 출력 하중이 훨씬 큰 거죠. 그 다음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 실린더 내경하고 로드경이 지금 여기 있는 이 카탈로그에 없을 수도 있죠. 그 유압 실린더는 이제 주문 제작도 많이 하니까, 그랬을 때는 이 치수가 이제 고쳐지는 거죠. 얘가 뭐 예를 들어서 25파이고 로드경이 뭐 한 16파이 된다. 그 다음에 뭐 저압용이고 역방향 실행해주면 이렇게 나오는 거고, 그 다음에 사용 압력도
내가 여기서 바꿔도 되는 거죠. 이렇게 실행해주면 더 큰 값이 나오고, 다음에 이제 요 로드경은 이걸 다시 이제 자동으로 하고 싶으면 로드경은 0으로 세팅해 놓으면 자동이 되는 거죠. 그래서 그때는 여기 카탈로그에서 선택을 하고 사용 압력도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되겠죠. 그래서 이제 그 실린더 종류, 다시 얘기해서 내경하고 로드경 결정이 되고 사용 압력이 결정이 되면 하중 방향이 정방향, 역방향 결정해 주면 이제 하중이 얼마까지 가해진다 하는 게 나오겠죠. 그 다음에 이제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는 우리가 이제 이 출력 하중을 따질 때는 보통 이제 사출 압력을 직접 견뎌야 될 때 따지죠. 이걸 자꾸들 이제 계산을 안 하는 경우가 이제 많아 갖고, 그래서 이제 좀 계산하기 좀 더 편리하게 이 성형부 투영 면적이죠. 성형부 투영 면적은 성형부가 이렇게 있으면 얘가 작동하는 방향, 그 방향의 수직인 평면에 이 성형부 면적을 그 투영하라는 거죠. 그래서 그 투영된 면적 값을 여기 집어넣는 거죠. 예를 들어서 그 900제곱밀리미터다. 900제곱밀리미터면 커 보여도 사실은 그렇게 큰 게 아니죠. 그 한 10mm에 90mm 요 정도 되는 거죠. 그래서 만약에 고압용을 쓰고 사용압력 70kg로 잡고 정방향으로 실행을 해주면 검색 결과가 내경이 80파이스라는 거죠. 그리고 이때 사출압력을 300kg로 가정을 했는데 지금 그 유압 실린더를 이제 성형부 사출압을 견디게 설계할 때는 그 성형 해석을 안 하고 이제 보통 설계를 하게 되죠. 그랬을 때 이제 성형부 사출 압력이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모르니까 그때는 이제 설계할 때 안전하게 설계하는 방법이 실린더 종류는 고압용으로 픽스를 해놓고 사출 압력을 센티미터 제곱당 300kg까지 해놓고 사용 압력을 대신에 70kg로 세팅을 해놓으면 사출압이 더 올라가더라도 얘가 600kg까지 올라가더라도 사용 압력이 140까지 가면 그러면 이제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거죠. 그래서 보통 이제 설계할 때 보통 그 300kg로 계산을 하고 그 대신에 사용 압력을 70kg까지만 유압을 준다고 생각하고 실린더는 고압용을 써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그 룰대로 하면 뭐 여태까지 그 룰대로 했을 때 실린더와 문제가 생긴 적이 없으니까 이 룰대로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제 디폴트 값을 그렇게 세팅을 해놨죠. 그 다음에 하중 방향도 여기서 역방향 해서 실행해 놓으면 이제 100파이가 되는 거죠. 이렇게 바뀌는 거고, 얘가 만약에 이제 이거를 저압용으로 해 놓으면 이게 더 적어질 수도 있죠. 적어질 수도 있는데 저압용은 사용 압력이 70kg까지니까 그때는 사출 압력을 600kg까지 놓고 찾아야지 되는 거죠. 이렇게 찾으면은 내경이 125파이 써야 된다는 거죠. 저압용을 쓰면. 그러니까 이게 이제 좀 그 안전한 설계하기 위해서 요 값을 세팅하는 거를 잘 알아두는 게 이제 좋겠죠. 그래서 이제 조금 장황하게 설명을 했는데, 그 다음에 요 밑에 걸 한번 보죠. 여기서 이제 좌굴 하중 해갖고 실린더 스트로크가 최대일 때 하중 검토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, 이게 사실은 그 유압 실린더는 금형에서 쓰는 유압 실린더가 좌굴 하중 따질 정도로 이 스트로크가 긴 거는 잘 없죠. 그래서 일반적이지 않은데, 이게 이제 어떤 그 경우에 쓰라고 이거를 집어넣었냐 하면 모델링을 잠깐 볼까요? 모델링에서 지금 여기 보면 이게 이제
독일 금형이었는데 후방 사출이고, 후방 사출에서 이렇게 좀 이 센터핀이, 하트런너 센터핀이 굉장히 길었죠. 길고 이제 이게 그 직경이 30파이, 15R이니까 30파이죠. 거기다가 이제 길이 재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695mm인데, 그러면 이제 하트런너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세워놓죠. 물론 이제 하트런너를 이렇게 세워놓고 누가 이렇게 치고 다니진 않겠지만, 이렇게 세워놓기 때문에 이때는 이렇게 가늘고 길기 때문에 좌굴 하중을 따져야지요. 그래서 이제 센터핀이 이렇게 긴 경우는 꽤 있으니까 그때 검토할 때 쓰는 게 좋겠죠. 그럼 지금처럼 좌굴 길이가 방금 전에 695였죠. 그러니까 뭐 라프하게 700을 집어넣고, 이때 좌굴 모드라고 있는데 이 왼쪽 그림에 보면 나와 있죠. 그래서 좌굴 모드를 0.25 이 n 값을 집어넣는 거죠. 여기서 n 값이 여기 표시되어 있죠. 그래서 이 조립 상태에 따라서 한 단이 고정되어 있고 한 단이 자유롭게 움직일 수 있을 때, 그 다음에 양 단이 고정은 되어 있는데 서로 이렇게 회전할 수 있을 때, 그런 경우가 n = 1이고, 그 다음에 한 단은 고정되어 있고 한 단은 회전할 수 있을 때, 때가 n = 2고, 그 다음에 양 단이 다 고정이 되어 있으면 n = 4죠. 그래서 좌굴 모드는 지금 이런 경우는 n = 0.25로 해야 되는 거죠. 이쪽은 고정이 돼 있고 이쪽은 그 고정이 안 돼 있죠. 그러니까 n = 0.25를 주고, 작용 하중은 여기서 이제 무게를 따져봐야죠. 그래서 이렇게 해보면 무게가 지금 여기 1766kg이 나왔으니까 한 1.8톤 정도 나온 거죠. 1.8톤이 나왔으면 이제 4개니까 뭐 4로 나누면 뭐 500kg가 좀 안 될 텐데, 그렇지만은 이제 얘가 뭐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무게 중심이 이제 틀릴 수 있으면 이 센터핀들이 받는 하중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. 그래서 그 500kg라도 1.8톤이라도 그걸 좀 여유 있게 집어넣어 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한 500kg를 집어넣으면, 그 다음에 단면 유형이 표시되어 있는데 원형하고 사각 하게 되어 있는데, 사각 경우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, 원형인 경우에 센터핀이 30파이니까 그 다음에 두께를 집어넣게 되어 있는데, 두께가 0인 경우 속이 비어있지 않은 것으로 가정한다 그랬으니까 0을 집어넣으면 30파이짜리 봉이 되겠죠. 그 다음에 그래프 출력할 수도 있고 출력 안 할 수도 있고, 그럼 이제 먼저 출력 안 하고 실행해 보면 최대 하중이 3.2톤까지 견디니까 안전율이 6.45라는 얘기죠. 근데 이 안전율은 지금 금형 같은 경우는 최소 5 정도는 봐줘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5는 초과한 거죠. 500kg로 잡았을 때. 그래서 이제 이 금형 같은 경우는 뭐 문제 없이 잘 나가는데, 이걸 그냥 조립만 해놓고 보면 이게 엄청나게 가늘어 보이기도 하죠. 그리고 이제 그래프 출력을 해보면, 이렇게 실행을 해주면 이렇게 그래프가 나오죠. 그래서 최대 자굴 하중을 랭킨하고 오일러 기준을 적용해서 한 거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갖다가 대면 길이 700일 때 3.2톤까지 최대 좌굴 하중이 나온다고 돼 있죠. 그래서 이렇게 쭉 가면 길이별로 좌굴 하중이 얼마까지 갈 수 있는지 이렇게 나오죠. 그 다음에 길이가 직경에 이제 약 5배 이하면 그때는 좌굴 하중을 생각 안 해도 되죠. 그래서 우리가 뭐 설계할 때 그 직경의 몇 배냐,
이런 거 이제 많이 고려를 하는데, 그때는 주로 이제 좌굴 하중 때문에 직경의 몇 배를 고려하는 거죠. 좌굴 하중도 있고 이제 그 밴딩 굽힘 모멘트 때문에 고려를 이제 많이 하게 되죠. 그래서 이렇게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제 사각인 경우를 만들어 놨는데, 이거는 그 이제 저도 그 이제 생산 쪽에서 그 이 이제 독일의 금형 AS 쪽으로, 독일이 아니고 이제 아마 스페인인 것 같은데, 그 회사는 그 독일 회사였고 스페인에서 양산을 하는데, 그쪽에 이제 메인티너스 갔다 온 그 현장 책임자지요. 생산 이제 총괄 정도로 하는 선수가 이제 그 얘기를 해줘서, 그래서 이제 적용을 했던 건데, 가서 보니까 지금 이렇게 금형 받침이 이렇게 뭐 부착물이 밑으로 이렇게 쭉 내려와 있으면 받침을 이렇게 만들어 줘야죠. 금형 받침을 이 사각으로 된 관을 썼더라. 그래서 그게 굉장히 안정적이고 좋더라, 이런 얘기를 들어갔고,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제 이렇게 제작을 해갖고 그 해줬는데, 그 다음에 이제 얘기가 이 사각이 그 스페인에서 봤던 것보다 엄청나게 크더라,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. 그래갖고 이제 실제로 어떤가 하고 좀 계산을 해봤는데, 이거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 한번 무게를 한번 보죠. 무게를 뭐 여기까지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으니까, 자, 이제 나왔는데 여기 보면 무게가 2.8톤 나왔으니까 약 3톤 정도 보면 되겠죠. 그래서 여기서 이제 보면 이제 사각으로 했고, 이 경우에 이제 그 가로가 100mm 짜리에 4.5T짜리인가 썼는데, 그래서 가로가 100mm, 세로가 100mm, 두께가 아마 4.5T짜리를 쓴 것 같아요. 그래서 이렇게 그래프 출력 안 하고 실행을 해보면, 이게 안전율이 요걸 안 집어넣었죠. 이제 500kg가 아니고 아까 한 3톤 나왔으니까 이것도 여유 있게 한 1톤 정도 보고, 그럼 길이를 한번 재볼까요? 길이를 재보면 뭐 안전하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재보면 405mm 밖에 안 되니까, 405mm를 이제 집어넣으면, 실행해보면 안전율이 이제 그 51이 나오는 거죠. 그래서 이게 그 스페인에서 봤던 것보다 너무 크더라,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사실은 좀 이해가 됐었는데, 이때 이제 만약에 가로를 한 50, 세로 50 정도 반으로 줄여도, 그 다음에 두께도 뭐 이 정도 같으면 2.5짜리가 있는지 모르겠는데, 이게 도표 편람을 보면 나오죠. 그 도표 편람, 자, 여기 이제 도표 편람을 띄웠는데, 도표 편람을 보면 여기서 50에 50짜리는 뭐 제일 두꺼운 게 3.2T짜리, 2.3T짜리 이렇게 있는데, 3.2로 한번 집어넣어 볼까요? 3.2로 실행을 해보면 이때도 안전율이 13배가 되는 거죠. 그 다음에 그 2.3T
이렇게 보면 안전율이 10이고 다음에 1.6T로 줄이면 뭐 안전율이 한 7 정도. 그러니까 제일 그 얇은 걸 써도 50에 50짜리 이 정도가 뭐 안전율 5 이상을 쓰는 게 좋다 그랬으니까 이 정도를 써도 되는데, 근데 이제 금형은 이제 문제가 지금 이런 경우는 그 센터핀이야 이제 워낙 조심해서 다루긴 하는데, 지금 이렇게 금형 받침 같은 경우는 얘가 이제 가만히 이렇게 세워만 두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이렇게 들 때라든지 그때 이제 편심으로 하중을 많이 받으니까 그때는 이제 조금 안전하게 해서 1.6보다는 한 2.3 정도 해갖고 안전율 10 이상 이렇게 되는 게 뭐 더 안전하다고 봐야 되겠죠.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런 경험이 있어갖고 얘를 만들어 놓는 게 이왕 유압 실린더에 대해서 그 고려할 내용이고 알아야 할 내용들이기 때문에 금형에도 관계가 많으니까 이렇게 해놓은 거죠. 그렇게 이제 참고들 했으면 좋겠고,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금형에서 아주 전부들 그 너무 이제 신경을 안 쓰고 무심하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, 일단 이 모델링 중에서 이게 이제 독일 금형인데 얘 보면 그 유압 실린더로 밀판을 밀게 돼 있죠. 근데 유압 실린더로 밀판을 미는데 지금 이 앞에 부분을 좀 무시무시하게 해놨는데, 여기서 보면 지금 얘가 유압 실린더가 밀면서 지금 여기 스토퍼가 있는데 유압 실린더가 이 밀판만 미는 게 아니고 유압 실린더 이 앞쪽이 고정판에 가서 스토퍼 역할을 하라고 해놓은 거죠. 지금 이렇게. 그래서 저도 이제 처음에는 뭐 이런 요구까지 다 하나 하고 좀 너무 오버 스펙이다 뭐 그렇게 생각을 하긴 했었는데, 이게 이제 실제로 보면 지금 이 유압 실린더 같으면은 여기서도 보면 요 앞에가 순나사로 돼 있죠. 순나사로 돼 있는데 뭐 얘는 꺼도 될 것 같고, 그 순나사로 돼 있는데 순나사는 지금 얘가 이렇게 그 구피 능력을 받으면, 그러니까 이 그 모멘트 하중을 받으면 이 순나사 있는 데는 전부 깨지는 거죠. 그러니까 이게 이런 경우가 많죠.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많냐 하면 이제 유압 실린더를 이렇게 작동하게 해놓고 여기다가 다시 금형 밖으로 나가는 문제 때문에 뭐 이렇게 달아서 뭐 이제 슬라이드 뒤에 이렇게 붙인다든지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그 유압 실린더 앞에 탭이 나 있으니까 바로 이렇게 그냥 잠가 버리는 경우가 있죠. 다음에 뭐 여기 이제 로크나트까지 이렇게 잠그는 경우, 이렇게 되면 얘가 작동하면서 요 나사에 바로 그 모멘트 하중이 작용하는 거죠.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하면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 슬라이드를 이제 잘못 생각해 갖고 그 유압 실린더가 이렇게 쭉 뒤로, 그러니까 슬라이드가 뒤로 후퇴할 때 여기 만약에 이제 스토퍼라도 이렇게 대놓으면 스토퍼에 딱 닿고 그 다음에 얘는 이쪽 방향으로 계속 이렇게 미는 거죠. 밀면 바로 이 나사산에 바로 모멘트 하중이 가해지면서 이 나사가 그냥 깨지죠. 그래갖고 뭐 나중에 안 돼갖고 여기다가 이제 또 개조를 하고 쓰고 이제 이렇게 하는데, 이 표준 유압 실린더는 지금 로드의 이 앞부분이 전부 순나사로 돼 있죠.
그래서 그 순나사 부분이 그 모멘트 하중이 작용을 할 때 그때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에 뭐 간단하게 계산을 해볼까요? 이제 작용 하중을 뭐 한 100km만 작용한다고 쳐도 이 모멘트 작용 길이가 여기서 100mm면 호칭 나사경이 뭐 M 뭐 24다. 그 다음에 나사산 피치가 가는 나사니까 보통 작죠. 1.5 정도 된다 그러면 이때 실행을 해보면 안전율이 500개 안 나오죠. 600개 안 나왔는데 여기 보면 안전율을 10 이상 쓰라 그랬죠. 이 최대 응력이 그 센티미터 제곱당 508kg가 작용되는데 항복 강도가 보통 그 센티미터 제곱당 3톤이니까 안전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 나사 같은 경우는 이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사산이 있는 거죠. 아이고 거꾸로 그렸는데 나사산이 있기 때문에 이 나사산 골지름에서 응력이 집중이 되는 거죠. 그래서 응력 집중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때는 그 안전율을 10 이상 정도로 봐야지. 그 다음에 계속 그 사용하다 보면 또 어떻게 보면 조금 어렵지만은 피로하중까지 생각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생각하라고 얘를 해놓은 건데, 그러니까 설계할 때 이제 주의해야 되는 거죠. 그래서 이제 가능하면 지금 이런 설계를 안 하는 게 좋고, 그 다음에 이제 부득이 이제 유압 실린더를 얘가 굉장히 길어 갖고 이렇게 슬라이드 밑에 같은데 이렇게 잘 붙이게 되죠. 잘 붙이게 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렇게 쓰는 경우가 있는데, 그때는 이제 유압 실린더는 보통 그 주문 제작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 로드를 그냥 여기서 이렇게 외경을 똑같이 하고 여기다가 그 대신에 앞나사를 받고 앞나사형으로 하는 거죠. 그 박형 실린더는 이렇게 나오는 모델도 있죠. 앞나사 박아서 여기서 이제 탭으로 잠가서 그 다음에 요 로드 외경을 이제 잡아주는 거죠. 로드 외경을 얘가 잡아서 로드 외경이 그 모멘트 하중을 받도록 하고, 그 다음에 이쪽도 그냥 여기서 이렇게 볼트 체결을 바로 해버리면 볼트 체결이 이제 이렇게 해갖고 바로 하게 되면 이 볼트도 잘 나가죠. 그러니까 이때도 이제 그 부득이 하다 그러면 얘를 심어야죠. 심어서 지금 요 위 아래 면이 모멘트 하중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해주는 게 좋겠죠. 그래서 이제 여기서 지금 요 작용 하중은 뭐 얼마가 작용하는지 그 설계할 때 결정을 해야 될 것 같고, 요 모멘트 작용 길이는 바로 여기서 지금 요 중심에서 이 중심이라고 보면 되겠죠. 이렇게. 그래서 요 사이 거리다. 요 사이 거리가 이 모멘트 작용 길이다. 이렇게 이제 생각하고 설계를 해야죠. 그래서 이거는 그러니까 이게 그 아까 그 독일 금형에 대해서 유압 실린더 앞에 이제 스토파를 뒀다 하는 게 바로 여기서 이제 이렇게 받쳤다는 얘기죠.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가서 부딪히게, 여기가 부딪히니까 얘가 그때는 여기가 이렇게 꺾어지는 하중을 안 받는 거죠. 이렇게 꺾어지는 하중을 안 받으니까 여기 부딪혀 있으니까, 그래서 이제 그 아까 그 모델링을 소개를 했던 거고, 그 설계할 때는 이걸 굉장히 주의해야지요. 자, 이렇게 해서 그 유압 실린더 사용법까지 끝을 냈죠. 그 다음에 지금 이 계산기들에 대해서 이제 여기에 그 설치 폴더가 몰드 디자이너 밑에 빈이라는 그
폴더에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 첨부라는 한글로 된 첨부라는 폴더가 있어요. 거기 보면 계산하면서 사용된 그런 수식들 뭐 이런 것들이 이렇게 나와 있지요. 이게 얘도 보면 이제 3단 금형에서 처짐량 계산했을 때 바로 이제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한 거고, 그 다음에 방금 전에 얘기한 여기서 이제 모멘트에 의한 하중 최대 응력은 바로 이 경우죠. 이 경우에 이제 최대 응력이 이렇게 구해지니까, 그래서 이런 거를 첨부 파일로 해놨으니까 참고를 하면 되겠죠. 자, 여기까지 유압 실린더까지 마치죠.